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이제 유학, 자녀 유학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부모님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처음 그런 자녀의 조기 유학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궁금한 질문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자주 접하는 질문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아시면 그래도 유학 준비할 때 기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정보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영국제 국제학교가 다수고요. 영국식 국제학교, 그리고 미국식 국제학교도 이제 소수 있고요. 호주 국제학교, 캐나다식 국제학교, 네. 그리고 꼭 말레이시아만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폴 국제학교, 독일 국제학교, 다양하게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영국식 국제학교랑 미국식 국제학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국식 국제학교 보내면 나중에 미국 대학 갈 때 지원 못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국제 국제학교에서 공부해도 미국 대학, 캐나다 대학, 호주 대학 지원하는데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식 국제학교에 다녀도 영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요. 호주 대학도 갈 수 있고, 전 세계 유럽 대학도 갈 수 있고, 죄송합니다. 어디든지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따른 전혀 불이익이나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는 답이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학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그냥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고, 중학교 또 3년 과정, 고등부 3년 과정, 이렇게 12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미국제랑 영국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면 그게 약간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제부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익숙한 미국식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요, 북미죠. 북미는 K부터 K-12라고 합니다. 즉, K는 킨더가든을 말하는 건데요. 1년 과정이 의무 과정입니다. 유치원 1년 과정이 의무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 킨더가든 1년, K 1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그레이드 1, 우리 말하는 1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2 하면 2학년이고요. 즉,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5까지가 보통 초등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 혹시 단어 아시는 분들은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바로 K부터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치부 1년부터 그레이드 1 1학년 되고, 유치원 1년 마치고 그레이드 1 1학년 되고, 그레이드 5 5학년까지가 초등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부터 그레이드 6부터 6, 7, 8이 용어는 주니어 하이라고도 하고,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면 미들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이 6, 7, 8학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좀 더 다른 게 고등부가 9, 10, 11, 12학년. 12학년이 말 그대로 12 끝나는 거죠. 고등학교가 4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고등부 과정이 4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사례가 들렸나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오면 또 유치부 과정이 좀 세분화됩니다. 1년 과정이 아니라 프리킨더, 용어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유치부 과정을 3년으로 나눠놓는 학교도 있고요. 즉, 어릴 때부터 받는 거죠. 더 어릴 때부터 이제 입학을 받아서 유치원 과정 1, 2, 3단계 거치고, 그레이드 1 가게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과정을 2년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그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참고로 다릅니다. 하지만 북미 기준으로는 유치원 1년 과정이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제로 한번 오겠습니다. 영국제는 더 오히려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분들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국제는 너서리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이 만 3세의 너서리 과정부터 시작돼서 킨더가든, 유치원 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너서리에서 시작돼서
만 3세. 이게 reception으로 이어집니다. reception. 그럼 뭐 호텔 reception? 예, 그 똑같은 단어인데요.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이제 그 유치부 과정, 1년 과정을 어떻게 보면 reception y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reception year 1년을 거친 다음에 1학년도 용어가 북미제에서는 아까 grade 1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제에서는 year 1이라고 합니다. year 1. 이제 그게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grade 1하고 또 다릅니다. year 1. 그리고 year 1, year 2. 즉 영국제에서 1, 2학년이죠. 그러면 혹시 이제 뭐 학교 웹사이트나 이런 거 설명회 듣다 보면 뭐 KS1 이런 거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 거예요. 뭐 한국 분들 KS 마크 예전에 우리 어릴 때 KS 마크 그게 아니고요. 키 스테이지의 약자인데요. 키 스테이지 1이 영국제에선 year 1, 2 1, 2학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 스테이지 2, KS2 하게 되면 그게 3, 4, 5, 6 학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영국제에서. 그리고 키 스테이지 3 가면 이제 7, 8, 9. 근데 키 스테이지 3부터 이제 로어 세컨더리라고요. 영국에서는 그 초등부 과정을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과정을 세컨더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키 스테이지 1이 year 1, 2, 1, 2학년, 키 스테이지 2가 3, 4, 5, 6학년 영국제에서 그 다음에 키 스테이지 3가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걸 로어 세컨더리라고 합니다. 로어 세컨더리. 세컨더리에서 좀 밑이라는 거죠. 즉 중등부. 그게 7, 8,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학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IGCSE 시험을 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키 스테이지 4에 해당되고 10학년, 11학년입니다. 10학년, 11학년이 영국에서는 영국 본토에서는 GCSE라고 하는데요. 영국 바뀌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 붙어서 거기 I가 붙어서 IGCSE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영국에선 O 레벨이라고 또 하거든요. 우리 알파벳 O 레벨. 예. IGCSE 과정이 키 스테이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A 레벨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국에서는 이제 또 6th form이라고 하고 뭐 예, 원래 6th form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키 스테이지 어떻게 보면 5인데 키 스테이지 5란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냥 6th form이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6th form 아니면 A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A 레벨. 그게 이제 원래 12학년, 13학년에서 영국 본토에서는 2년에 거쳐서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내셔널 커리큘럼이 1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학 시기에 외국 대학들의 입학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에서는 2년 과정인 그 A 레벨 과정이 말레이시아에서는 1년 반에 보통 일반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뭐 2년 과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심지어는 뭐 1년 4개월에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경우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반에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A 레벨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미국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AP나 이제 나중에 SAT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시험 쳐가지고 네.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또 대학에 가는 거고요. 참고로. 그럼 여기서 뭐 꿀팁까지는 아니라도 참고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꼭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뭐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꼭 학교에서 IGCSE 과정을 듣지 않아도 네,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준비해서 시험을 개인 자격으로도 치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영국제 국제학교는 IGCS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자체가 테스트 센터입니다. 즉 자기가 공부한 학교에서 그 시험을 치게 됩니다. A레벨도 보통 그렇습니다. A레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다 A레벨 그 테스트 센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A레벨을 준비한 학생들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학교가 테스트 센터고 그 학교에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사람을 받아주는 테스트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 내가 응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 학교 소속이라면 당연히 그 학교에서 대부분 테스트 센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보는 거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AP 과정도 그렇고 SAT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내 근방에 있는 학교 테스트 센터가 있다면 문의를 해보고 개인 응시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냐 하면 어떤 학교는 안 됩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만 그렇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교들은 우리는 개인 응시자도 받아줍니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그러면 시험만 그렇게 개인 응시자 자격으로 그렇게 IGCSE도 그렇고 A레벨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제에서는 SAT나 AP 그런 시험들도 그렇게 개인 응시 자격으로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그거는 뭐 말레이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한국에서도 참고로 뭐 AP 시험 우리 말하는 그 한미교육위원회 그런 데서 칠 수 있거든요. 예, 개인 자격으로 응시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마침 5월 달이 AP 시험이 있는 달이라서 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뭐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처음 유학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게 다 헷갈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